8월 1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이 의협의 의료개혁 투쟁 열기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됐습니다. 그동안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서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공의들이 행동에 나서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공의 총파업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서 똘똘 뭉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전공의 투쟁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정부가 원격 의료라는 기름을 부었다면서 이달 24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파업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보건복지부는 강제로 급여화할 생각이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31일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급여화를 할지 말지는 모두 의료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급여화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손실 부분을 수가로 전부 보상하거나 수가는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남은 손실은 다른 필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올리는 방안도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 과장은 강제로 급여화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올 하반기 이후에 의료계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의사회가 부산 지역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초청해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7월 30일 열린 의쟁투 현안 설명회에서는 고신의대와 부산의대, 인제의대와 동아의대 교수협의회장단이 참여했는데요. 강대식 부산시 의사회장은 의쟁투의 출범과 활동사항을 설명하고 의료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교수협의회장들은 평소 의협이 개원이들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의사를 생각하고 잘못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의사회와 의대교수협의회는 앞으로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응급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전년도 대비 5.9%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혼잡도를 나타내는 병실 포화 지수는 2017년과 비교해 오히려 1.3%포인트 증가했고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도 6.1시간에서 6.3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퇴실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733분으로 전년도 대비 55분이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과 인력만으로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가 제대로 교육받기 위해선 병원별로 의사노조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이런 주장이 실렸는데요. 전공의들을 잘 교육하려면 교육을 담당하는 의사가 환자 보는 일 말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병원 스스로 이렇게 해줄 리 없으니 노조를 통해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선 각 임상 과목마다 교육 수련 과장을 지정하는데 그 사람은 근무 시간의 절반을 교육 수련과 관련된 업무만 담당합니다. 그런데 교육 담당 의사는 환자를 덜 보게 되니까 병원이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병원의 세금 혜택으로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교육받는 전공의 입장에선 공부할 시간을 보장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 역시 노조를 통해서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공의들은 주중 4시간 동안 강의와 토론으로 의학 지식을 쌓을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